이걸 읽고 있다면 당신은 마을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자리 잡은 버려진 오두막에서 눈을 떴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마물 사냥꾼으로서 마을 촌장의 의뢰를 받고 늑대인간을 처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찰나의 방심으로 빈틈을 보여 놈에게 물리고 말았죠. 그리고 오늘 밤에 보름달이 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테죠. 좋은 소식은 아직 당신은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을의 무녀에게 받은 약초를 섭취했고 늑대인간으로 처음 변하는 오늘 밤을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넘긴다면 굶주림을 채우지 못한 야수는 당신의 내면에서 소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을에선 늑대인간에게 물린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 오두막에 버려두기로 결정했죠. 마을을 구해주신 영혼께 이런 대접을 하게 되어 매우 송구하오나 당신이 늑대인간으로 변하게 되면 마을은 끝장입니다. 마을엔 더 이상 늑대인간을 비롯한 어떤 마물과도 맞서 싸울 장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오늘 밤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당신은 이 오두막에서 스스로를 격리할 준비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당신 내면의 야수가 오두막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밤에 단 한 방울의 피라도 탐닉하게 된다면 당신은 영원히 자아를 잃어버린 채 오직 인용에 대한 끝없는 굶주림에 사로잡힌 괴물이 되고 말겠죠. 절대로 이곳을 탈출하지 마십시오. 이 오두막은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저주를 받았지만 아직 그 저주로부터 풀려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격리할 수 있도록 지어진 임시격리소입니다. 오두막 안에는 늑대인간의 신체 활동을 크게 저하시키는 약물의 제조법과 재료들과 함께 오두막의 출입구는 봉쇄할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전 일과는 오두막 밖에서 해야 할 일 위주로 이행해 주십시오. 이곳에서의 오후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 중으로 야외에서 챙겨야 할 물품이나 일과를 소화하셔야 합니다. 오두막 밖으로 나가면 먼저 도끼와 나무 장작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곳에 격리될 이들을 위해서 당신을 오두막으로 이송할 때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장작이 손질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도끼로 장작을 패 오두막 안 난로에 넣어주십시오. 패진 장작들이 있다면 그 장작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장작이 마른 상태여야 불이 잘 붙습니다. 이는 격리될 사람들의 체온 보존뿐만 아니라 늑대인간의 신체 활동을 저하시킬 특수 약물을 제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작에서 피냄새가 나거나 붉은 결정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그것들을 멀리 치워두십시오. 이런 장작을 이용해 불을 피운다면 당신이 늑대인간의 격리를 준비하기도 전에 이성을 잃을 것입니다. 장작을 준비하셨다면 다음 준비는 당신 스스로를 결박할 밧줄과 쇠사슬입니다. 물건들은 오두막 바깥 창문이나 현관에 걸려져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밧줄은 썩은 부분 하나 없이 튼튼해야 합니다. 밧줄에 조금이라도 썩은 부분이 존재한다면 늑대인간은 당신의 연약한 살갗을 찢고 나올 때처럼 결박을 손쉽게 끊어낼 것입니다. 쇠사슬은 길고 튼튼하되 날카로운 부분 없이 매끈해야 합니다. 쇠사슬의 날카로운 부분이 늑대인간으로 변하기 전에 살갗에 상처를 낸다면 당신은 늑대인간의 저주에서 벗어난다 해도 결국은 그 상처로 침투한 파상풍으로 인해 끔찍한 최후를 맞을 테니까요. 나무 장작과 당신을 결박할 밧줄과 쇠사슬까지 모두 준비했다면 야외에서 남은 일과는 주변 정리입니다. 갈퀴를 이용해 오두막 주변을 수색하십시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늑대인간의 저주에 걸린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자는 촌장의 결정에 반대해 오두막 주변에 당신을 죽일 목적으로 말뚝을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격리할 준비를 마치지 못하거나 오늘 밤을 사력 없이 버틸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수칙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전 일과를 모두 마쳤다면 오후부터는
오두막 안에서 일과를 진행해야 합니다. 난로에 불을 피우고 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십시오. 문과 창문 외에 오두막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빛은 완전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문과 창문 열쇠는 오두막 서랍장에 들어 있습니다. 문과 창문을 잠궜다면 장식장으로 막거나 나무 판자로 추가 보강을 해주십시오. 아무리 격리를 위해 튼튼히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인 보강 없이 늑대 인간의 괴력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4번 항목까지 완료했다면 그 다음 일은 약물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찬물이 들어있는 냄비를 난로에 걸어 물을 끓이십시오. 해당 약물은 이전에도 말했듯 늑대 인간의 신체 활동을 급감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재료는 말린 허브, 특제 향신료, 미상의 식물 뿌리입니다. 약물이 준비되었다면 서랍장 맨밑 서랍에 들어있는 생고기를 챙겨 고기에 약물이 충분히 배도록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참고로 이 생고기는 최고급 소고기를 사람의 피에 담근 것으로 늑대 인간이 인육 못지않게 좋아하여 과거 사냥꾼들이 이를 미끼로 즐겨 사용해왔습니다. 약물을 생고기에 뿌릴 때 고기에 묻은 피가 씻겨 내려가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사람의 피가 묻지 않은 고기는 늑대 인간의 식욕을 돋구지 못하며 그만큼 녀석을 오두막에 가두는 시간도 짧아질 것입니다. 미끼가 준비되면 말린 허브가 걸려있던 갈고리에 걸어주십시오. 이는 늑대 인간이 믿기에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허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기는 웬만한 장정넷을 배불리 먹을 정도로 크지만 녀석에게는 한 입거리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남은 것은 이제 당신 스스로를 밧줄과 쇠사슬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반신을 밧줄과 쇠사슬로 칭칭 감은 후 나머지 상체는 몸을 굴려 묶어주십시오. 밧줄과 쇠사슬 끝에는 결속장치가 달려있어 스스로를 결박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몸을 완전히 결박했다면 그때부터는 잠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급적 얼굴을 바닥으로 향해 주무십시오. 당신 내면의 야수를 깨울 보름달의 음기는 오두막의 두터운 벽쯤이야 가볍게 뚫고 들어올 것이며 그곳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이 조금이나마 야수를 깨우는 시기를 늦춰줄 것입니다. 보름달이 뜨면 당신은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과 함께 인육에 대한 굶주림으로 가득한 늑대 인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고 오늘 밤 그 누구의 피도 묻히지 않도록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행운을 빌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을에 도착했다면 그 누구도 살려두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물린 채로 살아남은 자가 나온다면 그 역시 당신과 같은 늑대 인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성과 자아를 모두 잃어버린 당신에게 누군가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선택지 따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살려두지 마십시오. 이후의 일은 마물 사냥꾼들이 처리할 것입니다.